초기 인류 사회에서 나무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건축 자재였습니다. 땔감으로 쓰이거나 자재로 쓰이는 나무를 통틀어 조각으로 표현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71강입니다. 오늘은 조각 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조각 편자입니다. 조각 편자는 조각을 의미하죠. 특별히 나무 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 편자는 통나무를 쪼개서 판자처럼 평평하게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에 나무 조각을 덧댄 모습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평평하고 오른쪽에는 다리를 붙였다든가 다른 구조물을 붙인 것이죠. 이런 모양을 형성한 글자가 조각 편자입니다. 이 조각 편자는 탁자를 형성하기도 하고 게시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옛날 게시판은 이렇지 않았죠. 요즘 게시판은 세련됐지만 옛날 게시판은 나무 조각을 벽에 붙이는 그 정도였던 것이죠. 탁자나 게시판처럼 생활에 필요한 가구로 만든 형성을 표현하는 글자가 조각 편자입니다. 조각 편자도 있고 조각 장자도 있습니다. 이 조각 편자와 조각 장자는 위치만 바뀔 뿐 같은 의미입니다. 조각 편자는 조각이죠. 나무 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이죠.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편이나 편린이라 할 때 조각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조각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조각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널판지 판자입니다. 널판지 판자는 널판지죠. 판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널판지라는 것은 판판하고 넓게 켠 나무 조각입니다. 이 널판지 판자는 조각편자와 되돌릴 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조각편자는 조각을 의미하고 되돌릴 판자는 되돌리란 뜻이 있습니다. 반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널판지 판자는 조각을 되돌린 게 널판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널판지는 둥근 나무를 판판하게 반대로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널판지입니다. 판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넓게 켠 이런 모양인 것이죠. 원래 조각은 이런 모양이죠. 둥근 모양인데 이 둥근 나무를 판판하게 켠 모양이 바로 널판지입니다. 널판지와 통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반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널판지 판자는 조각을 되돌린 게 널판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널판지는 둥근 나무를 판판하게 반대로 만든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처녀 출판이 있습니다. 처녀 출판은 출판사를 차린 후 처음으로 내는 출판을 말합니다. 또는 책을 지어 처음으로 하는 출판도 처녀 출판이라 합니다. 그리고 목판이나 판화라 할 때 널판지 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패자입니다. 패자는 패를 의미하지요. 패라는 것은 이름이나 성분을 알리려고 글씨를 새긴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이 패자는 조각 편자와 낮을 빗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조각 편자는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을 빗자는 낮다는 뜻입니다. 왜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자는 낮은 나무 조각이 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는 나무로 왜소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패입니다. 사람 이름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기록한 이런 모양이죠. 아니면 다른 문자를 쓴 이런 패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증명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패자는 낮은 나무 조각이 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는 나무로 왜소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이죠. 아주 작은 나무를 사용한 그 모양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패지지가 있습니다. 사패지지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내려준 논밭을 말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벼슬아치에게 내려주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패나 위패를 할 때 패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각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편지첩자입니다. 편지첩자는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편지첩자는 조각편자와 입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조각편자는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엽자는 나뭇잎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첩자는 조각으로 된 나뭇잎이 편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뭇잎처럼 작고 넓적한 곳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할 자가 편지첩자입니다. 이런 나뭇잎 하나하나를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뭇잎에 편지를 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편지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에 쓰기도 하지만 나무 조각에 쓰기도 하는 것이죠. 편지첩자는 조각으로 된 나뭇잎이 편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뭇잎처럼 작고 넓적한 곳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 모양을 편지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청첩장이 있습니다. 청첩장은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이 청첩장이지요. 그리고 이첩이나 통첩이라 할 때 편지첩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련 자는 들창 유자입니다. 들창 유자는 들창을 의미합니다. 들창이라는 것은 벽의 위쪽에 만든 들어서 여는 창이지요. 이 들창 유자는 조각 편자와 집 호자와 클 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각 편자는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 호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클 보자는 크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들창 유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고 집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들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조각으로 만든 들창은 집을 근사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들창입니다. 들창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창단 벽에 고정하여 위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이런 창이 들창인 것이죠. 이렇게 들창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창을 설치할 때보다 집이 더 훨씬 커 보입니다. 확 트인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더 근사해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들창 U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고 집을 크게 하는 게 들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창의 재료는 나무 조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창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고 그 들창은 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근사하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옹유승추가 있습니다. 옹유승추는 깨진 항아리의 주둥이로 창을 대신하고 새끼로 문을 단다는 뜻이죠. 매우 가난한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미나 창유라 할 때 들창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각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못연자입니다. 못연자는 못을 의미하는 것이죠. 못이라는 것은 오목하게 편 땅에 물이 교여 있는 곳입니다. 이 못연자는 물수변에 조각편자와 한일자와 조각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각편자는 조각입니다.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서로 연결되는 것,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장자는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조각편자와 조각장자는 같은 뜻입니다. 글자 위치만 달랐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못연자는 나무 조각을 양쪽에 넣고 연결해서 물을 넣는 곳이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조각으로 둘레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가둔 곳이 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 조각을 양쪽에 대고 그 안에 물을 가둔 곳, 이것을 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연못인 것이죠. 못연자는 나무 조각을 양쪽에 넣고 연결해서 물을 넣는 곳이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조각으로 둘레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가둔 곳이 못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탈망취연이 있습니다. 탈망취연은 물고기가 그물에서 벗어나 연못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다행히 재난을 면하고 기뻐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면이나 연정이라 할 때 모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71강으로서 조각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